뺑소니 사고로 크게 다친 강호. 잠시 후 병원에 도착한 영수는 강호를 불러보는데요. 일어나봐, 강호야. 강호. 하지만 강호는 이미 혼수 상태였고 영순이 간절히 외쳤으나 의사는 절망적인 말만 늘어놓죠. 수술한 부위뿐만 아니라 뇌 전체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예요. 의식을 회복한다고 해도 당장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각 우벽도 강호의 소식을 들었고 뭐라? 곧장 병원에 와 강호를 확인하는데요. 그런데 어째 의심스러운 사고 정황. 사고는 글만은 아직 수집하고 중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도로에 CCTV가 천지백간인데 뺑소니 하나를 못 잡는다 말이가. 차적 조회 결과 대포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발견 당시 트럭이 전소돼서 운전자 지문이건 뭐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 뭐라? 대포차? 한편 다른 병원에서 강호의 얘기를 들은 하영. 어떻게 됐어요? 가망이 없다는구나. 그런데 수고했다. 놀랍게도 태수와 하영의 계획이었던 강호의 사고. 오빠. 하영은 강호의 물에 약을 탔고 그 후 스카프까지 일부러 흘렸던 건데요. 그렇게 하영과 태수의 철저한 계획으로 벌어진 강호의 사고. 하지만 강호가 살아있다는 말에 겁이 난 하영. 가망이 없다는 건 어쨌든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자 태수가 하영을 안심시키죠. 그건 네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며칠 푹 쉬다 나오거라. 그런 한편 일반 병실로 옮긴 강호. 자가 호흡이 되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이제 일반 병실에서 경과를 지켜보시죠. 그러나 아직도 깨어날 기미는 없고 약혼자인 하영은 연락이 되질 않는데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영수는 그런 강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눈을 뜬 강호.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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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호가 깨어났어요! 우리 아들 강호가 깨어났어요! 영수는 강호를 애절하게 부르는데요. 엄마야, 엄마! 엄마 알아보겠어? 그런데 황호가 마치 아이처럼 울어버렸죠. 사고의 영향으로 정신연령이 후퇴한 거였는데요. 역행성 기억장애라고 하는데 지금은 약 한 7세 수준에. 7세요? 쉽게 말해 바보가 되어버린 강호. 쉽게 말하자면 바보. 아니 뭐 이게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심지어 그는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는데 최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재활치료 받으세요. 이에 그날 밤 영수는 강호를 몰래 집으로 데려오죠. 얼른 가세요, 얼른. 네. 저기 윙윙 하는 거 틀지 말고 조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멍하니 침대에 누워있는 강호. 강호야, 배고프지? 밥 먹자. 강호는 어떤 말을 해도 반응이 없는데요. 이거 네 돌사진. 여기 판사봉 들고 있잖아. 응? 진즉에 우리 강호는 검사가 될 운명이었던 거야. 그치? 그리고 이거는 초등학교 졸업사진. 그러나 제일 큰 걱정은 강호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였지요. 아, 억지로 입에도 넣어봤지만 소용없었고 이에 의사의 검진을 받자 의사는 강호가 삶의 의지를 잃었다고 말하는데요. 하루아침에 몸이 저렇게 되니까 상실감에 삶의 의지를 내려놓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을 믿지 않는 영순. 7살짜리도 죽고 싶을 수 있어요? 예. 7살짜리도 상실감에 삶의 의지를 놔버릴 수 있냐고요. 그렇게 의사를 보낸 영순은 이후 어떻게든 강호에게 밥을 먹이려 하는데 먹으라고 왜 안 먹어? 먹어. 진짜 죽고 싶어서 그래. 그 순간 배부르면 참아. 밥을 안 먹는 이유를 말하는 강호. 참으면 공부 못해. 그 말에 영순은 털썩 주저앉았지요. 그래서 안 먹었던 거야. 그래서 배부르면 참아. 참으면 공부 못해. 사실 영순은 배부르며 공부에 방해된다며 강호를 한 번도 배불리 먹이지 않았고 배부르고 뜨뜻하니까 자꾸 잠이 오잖아. 공부해. 이에 강호는 몰래 밥을 훔쳐먹기도 했는데요. 배부르면 잠 와. 집중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현재 강호가 밥을 먹지 않던 이유가 바로 영순의 지난 말들 때문이었고 아니야, 아가나. 먹어도 돼. 이제 먹어도 돼. 그녀는 뒤늦게 강호에게 용서를 빌었죠. 엄마, 우리가 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우리 아들은 행복하라고. 용서해줘. 그러자 강호가 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렇게 영순이 눈물을 쏟은 날 저녁, 강호가 어릴 적 좋아하던 로봇을 준 영순. 이때 전화가 와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 여보세요? 그동안 로봇을 바라보는 강호. 그건 저희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강호는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지요. 그 순간 강호는 로봇을 만져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러자 놀랍게도 강호의 손이 움직였고 잠시 후 강호야, 저녁 먹자. 영순이 떨어져 있는 로봇을 발견하죠. 이에 영순은 다시 한번 시켜보는데요. 못해요. 한 번만, 응? 한 번만 다시 해보자. 하지만 아무리 해도 되질 않았고 안 돼. 돼! 영순의 닥달에 다시 시도해보는데 아까도 했잖아. 힘줘! 그러나 결국 밥자! 이에 영순은 강호에게 밥을 먹여주지 않기로 하죠. 엄마? 엄마 나 엄마 나 배고파. 엄마! 그렇게 영순은 다시 한번 나쁜 엄마가 되기로 하는데요. 미안해. 한 번만 더 나쁜 엄마 할게. 그러자 강호는 혼자 밥을 먹기 위해 애를 쓰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실패하면 영순이 가차없이 상을 치웠고 엄마 거의 다 했는데. 엄마. 그런 와중 강호의 재활 치료도 꾸준히 진행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순이 집에 들어오는데 강호야, 드디어 강호 혼자 밥을 먹고 있었지요. 그렇게 강호가 기적적인 회복을 한 한편 강호와 어릴 적 함께했던 미주는 요즘 네일샵을 차려 잘 되는 중인데요. 저희가 내일이랑 모레는 예약이 꽉 찼는데 잠시만요. 금요일 저녁 8시 한 자리 남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홍윤님 이름으로? 아유, 죄송해요. 이 동네 돈은 이 집에서 다 긁네 긁어. 오늘도 열의로 가게를 정리하고 들어가는데 그때 전화가 오자 어째선지 영어 간판 앞으로 뛰는 미주. 그런데 Hi, my son and daughter. 놀랍게도 미주에겐 쌍둥이 아들 딸이 있었지요. 게스타, 마다, 블러드, I kill you.
하지만 현재 미주는 미국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상태였고 영어 빨리 배워야 엄마한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I love 미ku. I love 미주. 이에 미주는 늘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빨리 영어 배워서 엄마랑 같이 살자. 어쨌든 미주는 지금 싱글맘으로 열심히 사는 중이었죠. 굿나잇. 그런데 얼마 뒤 미주의 네일샵에 모여든 사람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인연들이 날랐나 봐. 회원권만 홀랑 쏙 빼먹고. 주인이 바뀌었다며 화를 내는데요. 아니 주인이 바뀌다니 우리 돈 내놓고 가야지. 진짜 황당하네 정말. 이거 경우가 아니지. 우리 돈 빨리 안 내나?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알고 보니 동업 중이던 친구가 가게를 팔고 잠수를 탄 거였고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면 그렇게 한순간에 가게를 잃은 미주는 횟집에서 소주를 마시는데 그때 물고기를 보고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미주. 디네일 신림점 식구가 되신 걸 격하게 환영합니다. 때는 미주의 사회초년생 시절. 이대점에서 3년 반 일했어요. 이번에 여기 신림동으로 이사 오면서 옮기게 된 거예요. 잘 오셨어요. 그런데 강호? 당시 횟집에서 우연히 강호를 마주쳤고 미주. 이에 미주는 일단 뺨부터 때렸죠. 그러더니 강호를 와락 안았는데요. 그동안 어디 있었어 이 나쁜 놈아. 사실 두 사람은 대학 진학 후 연락이 끊겼고 어떻게 서울 올라가고 나서 연락 한 번을 안 하냐?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지 그랬어. 그제야 강호의 근황을 묻는 미주. 근데 너 여기서 뭐해? 아르바이트? 아니 사시준비생이 무슨 얼어 죽을 아르바이트야. 강호는 영순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엄마가 안 도와주셔? 나이가 몇인데 이제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서도 강호는 검사가 되겠다는 각오를 놓지 않는데요. 너무 싫고 무거워서 어떻게든 꼭 해내고 말 거야.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억지로 정해진 내 운명에 대한 복수야. 그 말에 미주는 강호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했죠. 너 공부만 해라. 알바에도 붙을 놈이 알바 안 하면 수석할 거 아니야. 나 너한테 투자할래. 그 복수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얼마 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공부하다 머리 식히고 싶으면 언제든 바다로 놀러와. 배트려 줄 테니까. 네, 그럴게요. 강호는 횟집 알바를 그만뒀고 얘기 잘했어? 사장님. 같이 가. 이후 미주와 함께 살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미주는 강호를 쭉 뒷바라지했죠. 사시새끼 잘 챙겨 먹어. 나 갈게. 조심히 갔다 와. 그렇게 지극정성 노력한 끝에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한 강호. 그리고 그날 밤 그거 알아? 네가 나 2번이나 살려준 거? 먹에 사탕 걸렸을 때 1번,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 1번. 미주는 결혼 얘기를 꺼냈고 한 번 더 살려주면 그때는 내가 결혼해줄게. 그 말에 강호는 오히려 미주에게 고마워했죠. 살고 싶어. 너랑 오래오래 같이. 하지만 지금 미주에게 남은 건 소주뿐이었죠. 그런 한편 태수를 만난 우병. 갑자기 통장에 큰 돈 들어오자마자 남편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남편 유서가 도착했시오. 누가 그런 짓을 시켰는지, 왜 자기가 자살을 해야만 하는지. 뭐 좀 더 보실랍니까? 내가 이 재미난 것들 찾느라고 엄청 오랫동안 해먹었다 아닙니까? 예? 우병은 강호의 사건에 태수의 딸 하영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누가 수면제라도 먹였나? 아 맞다. 그 의원님 따님께서 사고 전날 이 수면제를 많이 처방해 갔다 카대. 회장님! 그런데 이때 최혜식 기억하십니까? 해식의 이야기를 꺼내는 태수. 87년도 도시정비 사업 때 옹우동에서 돼지 농장 했던 최혜식 말입니다. 그리고 강호의 정체를 밝혔죠. 최혜식 아들입니다. 최강호. 태수는 이 모든 게 강호의 작전이었다 말하는데요.
제 딸아이와 최강호가 어떻게 만났는지 아십니까? 제 딸이 소지 혐의로 최강호에게 연행을 당했다더군요. 과 관련한 어떠한 수사 지시도 제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제 딸을 이용해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겠죠. 최강호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누군지. 그런데 근데 희한하네. 지 아버지를 죽인 왼수로 갖겠다고 온 놈이 내가 최식 아들이요 하고 내 밑에 기어 들어갔다? 강호에 대해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우벽. 회장님은 최강호가 누군지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내가 그나마 내 밑창 까발기면서 일맥길식소를 그냥 가닥게 했습니까? 사실 우벽에게는 골칫덩어리인 외손자가 하나 있었고 나한테 약 준다 그러고 사기를 치잖아. 끝났어. 내가 죽였어. 그 일을 처리할 검사로 강호가 선택됐죠. 피해자 우미정이 녹관을 립스틱을 돌려주기 위해 인근 골목으로 갔다가 현장에 숨져 있는 우미정을 발견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외손자님 이름은 절대 언급될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최 검사가 다 알아서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이에 우벽은 강호의 뒷조사를 했는데요. 내 밑창 까발기면서 일맥길식소를 그냥 가닥게 했습니까? 그리고 모르는 척 강호의 아버지에 대해 물은 우벽. 그래,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아버지 해식의 죽음이 그의 선택으로 알고 있었고 그 우짜다가 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해식에 대한 원망을 비췄죠. 저에게 아버지란 사람은 그저 아내와 뱃속의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무책임한 인간일 뿐이거든요. 뒤이어 우벽은 이를 맡은 이유도 묻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이번 재판 말입니다. 돈입니까? 힘입니까? 그 물음에 욕심을 보인 강호. 그럼 둘 다 주십시오. 야, 최검사 사나이네. 어? 소실자. 이에 우벽은 강호에게 엄청난 돈을 줬고 대신에 인자부터는 니는 내 식구가 되기다. 그렇게 강호는 우벽의 사람이 됐는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강호 글마가 무슨 꿍꿍이로 나한테 접근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벽에게 강호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카드였죠. 나는 그저 글마가 가지고 있는 능력 최대한 써먹고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시각 강호의 집을 정리하러 온 영순. 그렇게 와보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와보네. 집 정리를 하다 벽에 걸린 그림을 떼는데요. 그림도 떼갈까요? 네. 그런데 그림을 뗀 자리에 벽장이 있었죠. 여기도 짐이 있었네. 이어 강호가 일한 법원에 온 영순. 짐이 많지는 않아요. 일단 검사님 개인 물품들은 제가 여기다 다 넣어놨고요. 강호 자리에 있던 화분도 챙기는데 아직 줄기가 멀쩡한데 제가 가져갈게요. 이때 소리치며 들어오는 한 여자. 최강호 어딨어? 그 사람 어디 있냐고! 우벽에서 돈 받아 처먹었지. 영수는 강호가 뒷돈을 받았단 말에 놀랐죠.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합니다. 최강호 어딨어? 어딨냐고! 지금 저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강호를 악질 검사로 쓴 할머니를 발견했고 이에 영수는 할머니에게가 따졌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당신이 최강호 검사 애미요? 네, 제가 엄마예요. 억울한 게 있으면 절차 제대로 밟아 다시 재판하면 될 일이지. 왜 남의 귀한 아들한테 이렇게 심한 욕을 해요? 왜? 홧김에 그 종이를 망가뜨려 버리는데 그러자 억울함을 쏟아내는 할머니. 우리 아들 세상에 2급이어라. 다음서 돈 많은 놈한테 돈 받아먹고 내 새끼를 살인범으로 만든 놈은 그 억울한 사정 조카 들어달라는 애비한테 그러고 모진말을 해갖고 쓰러지게 만들어. 하지만 영수는 끝까지 강호를 믿었고 뭐 돈을 받아먹어? 우리 아들이 왜? 뭐가 부족해서? 당신이 봤어? 당신이 봤냐고? 다시 한번 이딴 소리 짓거리면 그때 내가 당신 가만히 안 둬. 그렇게 버럭 화를 낸 뒤 마을로 돌아오지만 우리 강호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재판 결과가 안 좋으면은 종종 저런 경우가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음이 영 불편했죠. 그 순간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뒤차와 부딪힌 영순. 괜찮으세요? 안 괜찮죠? 뭐가 괜찮겠어? 뒤차 운전자가 내리자마자 화를 내고 가해자 신원 확보한다 왜? 아니 가해자라뇨. 아저씨가 뒤에서 받으셨잖아요. 아이씨, 나는 긴 말 필요 없고 5천 갖고 와. 내가 합의해줄게. 심지어 영순에게 심한 말을 하는데요. 아니 운전을 못하면 그냥 집구석에서 애새끼 밥이나 차려주고. 아니 예편네들이 왜 다 차를 갖고 기어 나와서 기어이 이렇게 사나이 대장부의 앞길을 가로막냐고. 그 말에 영순도 한마디 하죠. 애새끼 밥은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돈 벌려고. 그래서 이 냄새나는 똥차. 그런데 이때 아줌마 따박따박 이렇게 말대꾸하는 뽐새가 뭔가 눈에 들어온 영순. 왜 이렇게 뻔뻔. 그건 바로 강호가 뇌물로 받은 금괴였지요. 그러자 잠시 후 엄마! 영순은 굳은 얼굴로 집에 왔는데요.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강호를 챙기지만 엄마 한 번만요. 잠깐만 얼른 나갔다 올게요. 어? 아 엄마랑 같이 갔다 오면 되겠다. 결국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영순이 강호에게 화를 내고 맙니다. 너 돈 받고 뇌물 받고 나쁜 짓 했어? 아니라고 해. 아니라고 해. 아니라고 해. 아니라고 해. 그녀는 지금 강호가 마치 벌을 받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무슨 벌을 받고 있는지 보라고. 그리고 모든 걸 자기 탓이라 생각하는데요. 정작 내가 널 이렇게 키운 거야. 내 시오리를 갖다 놓고 서서 오시게 하면서 내가 공부 돈이 크고 힘 있는 사람 만들려다가 피도 눈물도 어떻게 말을 안 들었다고 내가.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질 않는 강호. 근데 나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엄마. 그는 영순의 말에 덜컥 겁을 내는데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니고 벌 받은 거예요, 엄마. 이에 영순은 강호를 끌어안죠. 과연 강호는 정말 뇌물을 받는 악질 검사였을까요? 사고 전 강호의 계획은 무엇이었을지, 또한 미주와 강호의 과거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지 찡한 감동을 주는 드라마 나쁜 엄마였습니다. 지난 1, 2화 소개에 이어 오늘 영상에선 나쁜 엄마 3, 4화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웃음과 감동이 있는 단짠 스토리는 회차를 더할수록 흥미진진한 전개가 펼쳐지며 인물들의 서사와 매력에 빠져들게 만들고 배우들의 엄청난 연기는 몰입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죠. 특히 엄마와 아들로 나오는 주연 라미란 배우와 이도현 배우의 호흡은 이번 3, 4화에서 더욱 빛을 받았는데요. 어려운 캐릭터, 연기임에도 두 배우 모두 인물을 완벽하게 표현하며 진짜 엄마와 아들 같은 장면을 만들었죠. 더불어 매회 쏟아지는 떡밥과 충격적인 반전이 더해져 코믹의 감동 코드는 물론 숨겨진 얘기를 파고 싶어지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배우들의 소름 돋는 연기와 잘 짜여진 극본, 연출의 매력이 돋보이는 드라마 나쁜 엄마 3, 4화 소개해드렸고, 이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30분 JTBC 채널에서 방영되니 꼭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